자, 뭐 북한의 도발을 받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닙니다, 분명. 하지만 북한이 어떤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명백히 위협을 가하는가는 냉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소나기 미사일을 발사했고 한미가 8발 대응 사격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이 4곳의 각각 다른 지역에서 8종의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은 유엔 결의 위반입니다. 탄도미사일을 종류까지 섞어가면서 무더기로, 소나기로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적은 굉장히 이례적인 도발입니다. 함께 보시죠. 동창리, 평안남도 개천, 평양 순안, 함경남도 함흥에서 지금 서로 다른 미사일을 각기 8발을 동해상에 섞어서 발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미가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대응해서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대응 발사를 했습니다. 자, 북한이 우리에게 명백히 도발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지대지 미사일. 땅에서 땅으로 쏘는 미사일이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도 지대지 미사일을 쏠 수 있다라는 것. 북한이 도발을 해온 규모와 규모대로 정확히 8발을 우리도 발사를 했습니다. 한미가 공동으로 이렇게 미사일 대응을 한 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보기 힘들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의 공동 미사일 대응이 지금 벌써 2번째 제 기억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자,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문제를 연구했던 김수경 박사님, 북한이 섞어서 미사일을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쏜다는 것은 자, 이 군사적으로 봤을 때, 안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요격 대응 체계가 있습니다. 팩3라고 해서 뭐 패트리엇 미사일도 종류별로 우리가 갖고 있고 사드 미사일도 갖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북한이 섞어서 쏘면 우리가 이거 다 요격 못 하잖아요. 이렇게 8발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이제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교란시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쐈잖아요. 이제 무엇을 쏘는지도 사실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한 3, 4년 정도 전부터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대남, 그러니까 남한이나 일본을 겨냥한 어떤 군사력을 증강시키겠다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좀 흐트러져서 한국이 미국의 어떤 그런 군사적 어떤 우위를 이제 이용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굉장히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한번 붙어보겠다 어떤 이런 의도로 이제 읽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그 메시지가 ICBM이 아니라 SRBM이었다는 것은 이 메시지 자체가 이제 남한, 이제 넓게 보면은 일본까지를 좀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요. 보시겠지만 이제 핵실험을 이제 앞두고 있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핵실험이 언제 돼도 뭐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동향이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이 어떤 남북한의 어떤 그 긴장을 고조시켜서 핵실험 직전까지 이제 몰고 가겠다. 이제 아무런 그런 긴장이 없이 갑자기 핵실험을 하는 것보다는 보통 북한은 이런 식으로 좀 군사력 에 관련된 이런 긴장을 좀 고조시킨 다음에 핵실험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의 어떤 전초전이지 않나라는 그런 관측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원래 김건희 여사와 봉사활동 예정돼 있었는데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봉사활동 취소하고 청사로 서둘러 들어왔다 뉴스 나왔는데 맞습니까? 대통령? 네, 6월 5일이 원래 환경의 날이어가지고 원래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강에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조깅하는 플로깅이라고 하죠. 플로깅 행사를 이제 기획하고 있었는데 약간 좀 평화로운 행사군요. 그렇죠. 그런데 아침에 오전에 9시 8분에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쏜 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바로 이제 용산으로 이제 청사로 이제 출근을 해서 NSC가 열렸는데 사실 NSC가 이제 상임위를 먼저 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임위를 열어서 이게 지금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원회의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보통은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중간에 대통령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 모든 보고를 받고 80분 정도의 이제 그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전원회의가 되지 않은 게 그만큼 지금 북한의 상황을 중대하다고 보지 않는 거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중간에 와서 아예 그 상임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전원회의로 확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원회의나 마찬가지였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9일에 한복골로 도발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9일에 한 번꼴로 우리를 향해서 도발을 하느냐, 도발의 목적과 의미가 뭐냐,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할 텐데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는 어떻게 북한의 도발 목적을 파악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SNS 내용인데요. 함께 보시죠. 북한이 여러 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한 건 정부 임기 초 안보 태세에 대한 시험이자 도전이다. 이건 명백히 윤석열 정부를 향한 시험이다 도전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하루빨리 깨닫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걸 촉구한다라고 경고 메시지까지 냈습니다. 김병미 대변인님, 네. 북한이 왜 이렇게 도발을 하느냐? 특히나 저는 처음 봤거든요. 미사일을 섞어 쏘는 건 맞는데 네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그것도 종류별로 섞어 쐈어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언급했듯이 윤석열 정부 국한하지 않고 더 나아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에 대한 시험이자 도전이다. 네. 라는 목적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북한이 이렇게 쐈을 때 대한민국이 과연 요격할 수 있냐? 어떡할래? 어쩔래? 국방부가 어떻게 하나 보는 거죠. 불상의 발사체로 발사할래? 아니면 우리가 쏜 거 맞출 수 있나 없나 등을 포함해서 말이죠.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언급까지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북한은 굉장히 이례적인 도발 행동들을 강화시켰습니다. 미사일을 쉼없이 쏘아댔고 그해 가을에는 핵실험까지 하게 됐죠. 그러니까 강대강 대치 국면을 끝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협상의 카드로 비핵화 논의 진전, 그 이후로 경제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얻어가기 때문에 북한의 기조들이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또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도 관측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정은의 결심만 하게 되는 순간이라면 네. 언제든지 핵실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들도 지금 국제사회를 통해서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굳건한 의지를 밝히고 있고 대응은 대한민국 혼자만의 대응이 아니라 한미 간 굳건한 연합 대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확실해 보인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과거처럼 북한이 무슨 미사일을 쏜다 그래서 이것이 탄도미사일이라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단도미사일 등에 대한 언급을 했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항상 뭔가 미사일을 쏘고 나면 탄도미사일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기 때문에 불상의 발사체 등에 대한 언급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하게 되고 하지만 이것으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한 원칙 속에서 북한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북한도 위협을 통해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깨닫게 된다면 조금 다른 방식의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런 거를 노릴 수도 있어요. 과거 도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새 정부 초기에 특히 안보에 있어서 원칙주의자 또 확고한 안보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북한이 일부러 한반도의 긴장의 분위기를 올리는 수단으로 이렇게 도발을 삼는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봐봐라. 자, 윤석열 대통령 되니까 전쟁 날 것 같지? 한국 사람들 불안하지?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북한의 목적도 있다라는 전문가의 지적에도 어느 한 조간신문 대목에서 저도 고개가 좀 끄덕여지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메시지가 정부 임기 초 안보 태세에 대한 시험이자 도전이다. 이런 거 말고 대화로 나와라. 라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또 해병대 출신에 포항 해병대 출신에 맞습니까?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그 행정부의 대북 위기 관리 능력이 이제 필요해 보이는 때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어떻든 지금 현재는 강대강 국면으로 좀 가고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대내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삼고 현상 때문에 경제와 민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러한 와중에 또 남북 관계조차 강대강 국면으로 치달아 가지고 혹여 이것이 무력 충돌로 이어져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각별한 위기 관리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인다. 그런 실력과 능력을 보여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잠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원 추념사를 직접 읽을 걸로 보입니다. CM 광고 보고 와서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